CNBC 기자 리익 산텔리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방송돼야 하는 동안에 시카고 상업거래소 객장에서 꼴사납게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대본을 무시한 채 오바마 행정부를 큰 소리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통과된 부양책을 비판했다. 이 모든 상황은 허황된 쇼처럼 보였다. 이 영상은 드러지 리포트가 링크하는 순간 폭발했다. 애틀랜틱에서 롭 워커가 분석한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바이럴 문화의 핵심 원리였다. 모욕을 금지하면 안 된다. 상품화해야 한다. CNBC의 한 기자가 뉴스 시간에 리포트를 하다 말고 기자라는 본분을 잊은 채 정부를 비난하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기자는 징계를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방송국은 그 장면을 웹사이트에 올려 수백만 건의 조회수가 발생했고 덕분에 방송국은 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다들 너무나 극단적으로 반응해서 그것의 실체를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사실 그 사건은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며 금방 잊혀져야 하는 다소 불편한 방송사고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미디어는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지 경쟁하듯 누구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수치심 주고 농담거리로 전락시키며 자신들의 동영상 조회수가 혹은 뉴스 조회수가 더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질투나 조롱과 같은 것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와 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죠. 그 이유는 자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치를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미디어 조작자들에게 내가 그리고 우리가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 알베르타 대학의 제니퍼 아르고 교수진이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실험 하나를 한 적이 있죠. 사람들에게 마네킹에 입혀진 옷, 가방,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기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적정 수준으로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낮은 사람들은 마네킹을 통해 전시된 상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마네킹이 너무 멋지고 잘생겨서예요. 이 마네킹을 보면서 위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마네킹을 통해 전시되는 제품들까지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이 정말로 절묘하고도 재밌는 연구를 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가치 확인 질문을 하게 했어요. 어우, 굉장히 시사상식이 밝으시네요. 혹은 운동을 잘하시는군요. 어우,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절차만으로도 외모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네킹을 통해 전시된 제품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중요한 정신적 가치 혹은 본질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제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건 엉뚱하게도 마네킹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 사회의 셀럽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그 대상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이 전혀 무관한 다른 것에도 얼마든지 전염이 되죠. 그런데 외모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일수록 마네킹을 통한 제품들의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가치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도 마네킹을 통한 제품들을 싫어하지 않고 괜찮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마네킹의 얼굴이나 머리카락 혹은 머리를 아예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마네킹의 모습을 밋밋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게 제거되고 훼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작을 해서 말이죠. 분노를 자극해서 조롱과 수치를 안겨준다든가 그러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않고 상대방이 안 되도록 끌어내리기만 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닐까요?